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악가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해야지 또 가곡을 잘 부를 수가 있고 음악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훈련, 성악가의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리다 헬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갖는다는 것은 타고나면서부터 받은 선물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은 종종 정말 힘든 과제이다. 우리 성악가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영원한 희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 자기 희생이 없어서는 이 성악가로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하면은 다른 곳은 좀 등한시가 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매일매일 수도하는 기분, 도 닦는 기분으로 이 노래를 하고 성악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좋은 소리를 타고나신 분이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 안 해도. 이런 분들은 정말로 좋은 악기를 이렇게 물려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악가들은 항상 절제되는 생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넬리제 로텐베르그는 나는 담배를 감사히 거절한다. 이후에도 나는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한 모금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흡연은 여성 성악가에게는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자성어로 백해무익이란 말이 있는데 100가지 해로우나 유익된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노래하는 데는 이 담배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를 가다가도 제 횡단보도 건너갈 때 저쪽에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 안 갑니다. 피해서 돌아갑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어떤 분들 운전하면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제가 막 구역질이 날라 그래요. 하여튼 그 담배는 절대 피워서는 안 되고 또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뭐 하여튼 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조물주가 실수가 하나 있었다면 천지창조에서 이 담배를 이 세상에 낸 것이다. 물론 그 인간이 만든 거지만 이제 제가 그 농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성악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고 그 냄새나고 그 연기 옆에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브리또라고 하는 분은 연기 속에서 노래하는 것은 소나기 속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똑같이 해롭다 이야기했습니다.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바이올린을 어떻게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본치라고 하는 사람은 헛기침하는 것은 목소리에 있어서 책상 위에다가 손목시계를 두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 손목시계 예민한 건데 책상 위에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시계가 다 고장이 나겠죠. 파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헛기침을 그냥 뭐 장장한 헛기침은 그거는 저도 자꾸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자꾸 습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크게 헛기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시골에 어릴 때, 클 때, 그러니까 우리 친구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옛날에는 긴 담뱃대를 이렇게 이제 연초에 넣어가지고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래를 뱉고 막 헛기침을 하는데 얼마나 헛기침을 크게 하는지 뒤에가 산인데 막 주변과 산이 쩌렁쩌렁할 정도로 그렇게 헛기침을 하는 것을 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가 참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이 헛기침도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섰다면 내 목소리를 전혀 돌보지 않은 것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완전히 망칠 수가 있다. 네. 특히 우리 성장기에 있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소년들, 담배는 절대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배를 조금 연구한 적이 있는데, 특히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 때 담배를 손에 댄 학생은 거의 못 끊는다는 그런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법칙에 효력이 미치는 지방을 떠나야 한다. 뭐 담배 피우는 것도 그렇고 뭐 아주 포금한 것도 그렇고 어떤 그 우리 노래하는데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 효력이 미치는 지방을 떠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피해야 된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네.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또 같은 직장 동료끼리 또 술도 한잔 하고 뭐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요새는 많이 이제 그게 풍속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빨리 뭐 어쨌거나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터 호프만은 나는 성악가가 되기 전에 늘 감기 들어 있는 것을 나는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악가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히스테리는 과시할 게 못 된다. 신경과민에 마음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느 날 나는 호흡길이나 점막 아니면은 바로 기관지가 아픈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디가 좀 안 좋더라도 감기가 들거나 그게 너무 또 신경과민이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이라는 정도가 아프다면 신경과민을 하면은 60, 70이 아프게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덧붙여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밑에 쭉 보면은 노래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성악가인 것은 항상 멋진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이제 음악을 감상하시는 분이 나와서 나비 넥타이 메고 멋진 드레스를 입고 연미복을 입고 노래하니까 참 그 멋져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꼭 멋진 일은 아니다는 거죠. 성악가들은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을 해놨냐 하면 무쇠 같은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쇠 같은 절제. 네. 그런 정신이 없으면 절대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먹는 문제입니다. 배가 꽉 찬 상태에서는 노래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배가 꽉 차면 횡격막의 위로 압력을 가하게 되고 더군다나 횡격막이 높게 위치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음식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위가 늘어나고 횡격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들어갈 그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뭐 이것은 과학적인 거니까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성악가들 중에서도 꼭 많이 먹어야지 소리가 잘 난다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은 또 그런 대로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또 잘 나니까 뭐 할 수 없겠습니다만 과학적인 우리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조금 이제 방법을 바꿔보고 네,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연주를 앞두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잔뜩 배가 부른 때는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는 격언은 성악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화할 때는 머리와 목에 피가 몰리고 위에는 몰리지 않는다. 이 먹으면은 이제 그 소화시키기 위해서 피가 이게 위쪽으로 다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몰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목 쪽에 성대 쪽으로 목에 피가 와야 이 활성화되고 이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으로서 만약에 저녁 7시에 공연이 있다면 한 2시간 전에 먹고, 그 다음에 공연 전에는 간단하게 먹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리 집에서, 그러니까 저녁을 일찍 먹는 겁니다. 먹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바로 앞두고는 또 배가 고프면 가볍게 그냥 뭐 바나나 하나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능력보다 알코올을 더 신뢰해서 무대에 나가기 전에 한잔 하는 성악가도 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어떤 분이 무대에 나가기 전에 너무 공포스러워서, 무대가 공포스러워서 소주를 한잔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제동력을 잃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내가 한 잔 마셨으니까 이제 좀 겁도 없어지고 잘 되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동력을 잃게 돼서 절대 좋은 연주가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만취를 해서 운전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술은 언제 마시느냐? 맥주 한 잔 가볍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공연 다 마치고 뒤풀이 할 때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전에 오페라 할 때, 옛날에는 오페라 한다 그러면 한 3달 동안 걸렸습니다. 집에서 개인 연습을 해서 나중에 피아노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임박해서 오케스트라 맞추고, 또 그 전에 연출가 선생님이 또 연기 지도를 하고 이제 실제같이 해보고, 이게 전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당신은 무슨 역을 해라, 무슨 오페라인데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축자하고 이렇게 연습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연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옛날에는 고달픈 그 작업이었습니까? 그래서 마치고 나면 막 속이 후련하고 연주하고 나면은 그 뒤풀이를 하면서 이제 뭐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뭐 적당하게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에 나가기 전에 어떤 뭘 이렇게 분무기로 품는다든지 목에 뭘 이렇게 한다든지 품는다든지 어떤 그 분무식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견과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노래하기 직전에 견과류를 먹는다는, 견과류에는 대체로 그게 이제 지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성 지방이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이게 목에 붙어가지고 소리에 붙어가지고 목신 소리가 나고 이 성대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가곡 교실도 그렇고 어떤 또 공연장에 무대에 설 때도 견과류는 이런 거는 안 드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환절기가 되고 겨울이 되면 여러 겹으로 짜인 두터운 목도리를 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기에 대한 두려움을 내보이고 다니는 성악가의 기괴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저도 비염이 있고 또 기관지도 좀 안 좋습니다. 늘 뭐 약물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습관적으로 이게 둘둘 말고 다닙니다. 그래서 바깥에 그렇게 하고 다니고 또 방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게 목에 두르면 그것이 없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서늘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좀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 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제 일단 소견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춥고 이럴 때는 또 필요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감기나 또 내가 목을 보호해야지 너무 과민하게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그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악성 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성 요인은 언제라도 감기를 발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게 막 나 감기 걸리면 어떡해? 몸이 아프면 어떡해? 너무 뭐 과민하게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 과민한 두려움이 도리어 감기를 발병을 시키고 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에 감더라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막 두통을 가지고 둘둘 그냥 막 그게 말아가지고 다니는 것은 성악가로서는 뭐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음악하는 사람, 성악가로서는 좋지 않다. 적당하게 그냥 따뜻하게 보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 그러니까 연주 전날 밤엔 충분히 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연을 앞두면은 저는 참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평소에 저녁에 6시간, 7시간 자는 것 같으면은 공연을 앞두고 내일 공연 같으면은 오늘은 잠이 안 옵니다. 중간에 2번, 3번 깨입니다. 과민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저 깊은 곳에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창피당한 꿈을 그 전날 잠을 자면은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막 공연을 하는데 반주가 나오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막 하다가 틀리가 창피를 당하고 그런 꿈을 꿀 정도로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자꾸 잠을 자려고 그러면 더 안 오게 됩니다. 차라리 잠이 안 올 때는 또 책을 좀 보다가 음악을 좀 듣다가 한 1시간쯤 지나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내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그 심리적인 요인이 도로 내가 잠을 자야 된다는 잘 자야 된다는 이 마음이 도리어 잠을 안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잠을 충분히 자면은 이게 참 건강의 보약인데 성악도 잘 할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정도 잤다 하면 안 자도 됩니다. 네, 더 안 자도 됩니다. 차라리 잘났고 자꾸 막 신경을 쓰는 것보다 막 차라리 막 4시간 좀 자고 막 이렇게 막 운동하시고 몸을 푸는 게 도리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자서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자서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성악가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절약될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 작게 이야기하면 목소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성대, 성순, 성대고역에 있죠. 그 열린 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더벌어지가 일어납니다. 계속 피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큰 소리든 속삭이는 소리든 작은 소리든 공연 앞두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발표를 할 때 이제 무대에 설 때도 그렇고 반은 악보를 보면서 반은 앞을 보고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게 뭐라고 되냐면 이것은 도락적, 그러니까 즐기는 예술이며 작품에 대한 경시가 되겠습니다. 청중에 대한 것도 물론이고 외우려면 확실히 외우든지 또 보고 할 것 같으면 보고 차라리 악보를 보고 잘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연주력을 내가 이 정도 있다 과시하기 위해서 반은 보고 반은 안 보고 이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악보는 만에 하나 틀릴 것에 대비해서 내가 생각이 안 날 때 한번 본다 생각하시고 악보를 놓더라도 거의 외워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하나 예술에 대한 존경이고 청중에 대한 존경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악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려 한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호흡을 떠날 수는 없다. 결국 모든 실험 전에는 양심적으로 노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무대에 선다 그러면 노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100을 준비해가지고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뭐 바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한 70 정도 준비해가지고 무대에 섭니다. 안 됩니다. 어떠한 뭐 틈을 내든 어떻든 간에 100이라는 것이 100에서 이제 물이 끓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려 그러면 100이라는 그 연습량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심적으로 노래 준비를 했을 때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소리에다가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한없이 깊은 원망을 심어 넣으려는 듯 말할 때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누르는 베이스도 역시 우스꽝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하고 말이죠. 테너 쓸데없이 뭐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목소리를 잘 관리해서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이 발성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건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전에 공연하실 때 내가 찾아뵈게 되면 딱 한 10분이나 이 정도 되면은 모두 나가라 그럽니다. 그때는 제자도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나는 지금 나가서 첫 무대에 공연하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떠들지 말라 이겁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막 찾아뵙고 뭐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신경은 제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말하기 싫고 그러니까 신경이 좀 예민한 상태니까 나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주 그 성격이 단호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탁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그 고독을 씹으면서 그 공연 준비를 첫 무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은 별도로 하고라도 시끄러운 무리들의 소리에 대항해서 소리 질러야만 하는 것은 목소리에 해롭다. 한 차례 축하 파티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파트를 3차례 부르는 편이 낫다. 우리가 친구들 뭐 모임이라든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기분이 업돼 가지고요. 너 요새 뭐 어떻게 살아? 요새 뭐 사업은 잘 돼? 뭐 이렇게 이제 작게 이야기할 것도 뭐 친구들 모이고 뭐 아는 분들은 지인들이 모이니까 막 일부러 크게 합니다.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서도 딱 호흡을 복식 호흡하는 식으로 딱 호흡을 딱 어택해가지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론적으로 뭐 그렇고 상식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는 안 되지만 그래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한 차례 축하 파티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자기 파트 뭐 합창이다 뭐 노래다 그 3번 부르는 것보다 더 안 좋다 이겁니다. 시끄러운 무리들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악가에서 기관지 염증은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염증이 있는 것은 소음으로 꽉 찬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가 연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올린 속에 솜을 넣으면 공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그 콧소리가 납니다. 만성 그 비염도 있고 기관지 또 어릴 때 또 기관지 확장증도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사실은 저도 환자입니다. 뭐 여러 군데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약 먹고 평소에 이제 관리를 잘 하죠.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무대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관리조차 잘못하면은 뭐 한방에 가게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악가가 태양광선을 강하게 받는 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를 앞두고 이제 뭐 그늘에서 시원한데 이제 시원한 바람을 쉬고 신선한 공기를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운동 좋아한다고 막 여름인데도 막 오늘 공연이 있는데도 아침에 나가서 막 예, 내리쬐는 태양빛에 운동하고 옵니다.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 좋다 이겁니다. 강한 태양광선. 그러니까 연주 앞두고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또 성악가들의 어리석은 버릇인 흑기침은 악마적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악마적 범주. 표현이 아주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만 흑기침하는 거 악마적 범주라고 그랬습니다. 네. 괜히 막 흑기침하고 다니는 거. 네. 크게 막. 네. 호흡에 뒷받침이 없는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전부 스트레스가 100% 올라오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더라도 호흡을 하고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은 성악가에게서 확실하고 자각 있게 무대에 등장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성악가가 확실히 준비하고 네. 자각 있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서 준비를 해가지고 무대에 등장해야 되는데 또 명성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 평소에 잘한다는 것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 몸의 컨디션은 늘 변합니다. 어떨 때 연주가 잘 되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항상 평소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절제되는 생활 돌을 닦는다는 그런 사실은 돌을 닦는 거 아닙니까? 성악에 돌을 닦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꼬고대 뭐 지리산에 들어가서 뭐 설악산에 들어가 돌 닦는 게 아니고 평소에 집에서 평소에 생활 가운데서 돌을 닦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은 뭐 정말로 좋은 거죠. 네. 의학 박사인 하브만 교수는 이게 이제 기도 질환입니다. 기도 질환으로 자극받은 인두 뒤쪽입니다. 이 목 후두 뒤쪽에 인두를 계속해서 더 해롭게 만드는 것으로 5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너무 더운 것, 너무 추운 것, 너무 날카로운 것, 너무 도수가 높은 것, 알코올 같은 거, 너무 연기가 자욱한 것, 여기 5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목소리에 해로운 거 5가지. 그 외에도 집에서 흔히 쓰는 이제 뭐 타밀레꽃 가서 타밀레꽃이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성악가들 이제 노래하는 이 방에는 너무 꽃이 많이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또 알레르기를 또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점막과 성대가 있으면 아이고 보들보들 옆에 붙어있는 그 성대순이 되겠습니다. 윗면을 촉촉하게 해서 더욱더 위해를 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너무 향기가 많은 것도 안 좋고 뭐 어쨌거나 노래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을 조심하면은 또 건강에도 좋고 노래하는 데도 좋고 다 일석이조입니다. 이게 다 좋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담배는 아주 안 좋은 거니까 담배는 옆에 가지도 마시고 쳐다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걸 쳐다보면 기분 나쁘니까. 아, 이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이 방송 보시면 담배 피우는 분들은 저를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성악가들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 보면 또 피우지 말라 그러고 권고도 하시고.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집안을 예를 들어 우리 집에는 담배 피우는 뭐 동생들이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 특히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 담배 피우는 것이 이게 참 안 좋거든요. 그 자식들 그대로 보고 따라 배우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그 성악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고려하셔서 하시면 더욱더 건강에도 좋고 또 가정도 행복하고 좋은 연주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좀 길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